우리 국민들은 이런저런 자기 주변에 있는 정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권리야. 우리가 세비를 주고 있고 민주적 정당을 구성하고 그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근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사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자꾸 지금 조국 대표가 공격적이고 거칠게 대응을 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나요? 황당하다고 그랬나? 뭐라 그랬지? 워딩이? 회개하고 독단적이라면 이제 이동영 씨를 저격을 했는데 함동균 박사에 대해서 황당한 주장에 대한 오마이TV의 정정 이렇게 해서 오마이TV의 방송 내용을 올리셨어요. 조국 대표께서 2시간 전에. 자, 이게 과연 황당한 주장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본격적인 화요일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방송 중 함동균 평론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민정수석 등이 이를 방치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대표 측은 민정수석실은 개별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없으며 해당 언급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법적 권한의 한계를 고려할 때 방치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를 수 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언론중재위원회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간 기자거든요. 요걸 정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죠? 밝혀왔잖아. 반론을 요청해서 반론을 읽어준 거잖아요. 그렇잖아.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너무 민감했다. 이거는 그냥 반론권 정도로,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건데 무슨 표현 단어를 정정하는 것까지. 근데 이거 황당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정치권에서 보기 어려운 그렇죠. 황당한 멘트이긴 합니다만 오마이TV가 정정한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가 하나하나 뜯어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본격적인 화요일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방송 중 함동균 평론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자, 여기 민정수석 보면 등이 수사를 언급했다고 그래서 수사를 언급하면서 방치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함동균 박사는. 네. 수사를 방치했어. 자, 이게 함동균의 워딩이에요. 그런데 조국 대표는 뭐라고 이걸 받았냐면 이를 방치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대표 측은 민정수석실은 개별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없으며 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기소로 받았어. 그러니까 수사를 방치했다는 취지의 문학평론가의 발언이야. 이거는 법조 전문가가 아니고 당시 취재기자도 아닌 일반 국민 입장에서 수사를 방치했어. 문재인 정부 하에 민정수석이었는데 광범위한 문재인 정권 하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어.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일개 기자에 대한 수사도 보고가 돼요. 대검에. 그리고 민정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하도 많이 넘어가 봤기 때문에. 그러면 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저렇게 연락 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누가 봐도 다 문재인 정부 하에 이재명 대통령이 치도곤을 당했어. 저는 옆에서 취재하면서 그거를 5년 내내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수사가 문재인 정부와 민정에 의해서 방치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인데 이거를 우리가 기소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입 못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어? 기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잖아요. 전혀 범주가 다른 쪽 얘기죠. 그렇죠. 검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소 권한, 수사 권한, 지금까지 분리된 내용만 우리가 검찰 개혁으로 놓고 따져도 몇 달을 하고 있는데 그 기소라는 단어를 왜 당시에 권한이 있고 이걸 그래도 한 번 더 논의하고 아닌 건 좀 뺄 수 있는 그 논의 주제에서 그걸 안 하고 놔둔 게 방치는 맞죠. 그 단어 자체로 보면 기사도 그 당시를 논평하거나 혹은 보도된 기사들만 봐도 이거 대장동 사건 누가 수사하라고 지시했어요? 자, 이게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국 대표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무게, 중량감을 가진 분이 오마이뉴스에 요구하니까 우리 박정호 기자 같은 경우는 자기는 김어준의 논리대로라면 플랫폼을 제공한 죄밖에 없는데. 저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 오마이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일 뿐이고 거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고. 그렇지, 장인수 네. 그 표적으로 날릴 때처럼 그렇게 대응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왜 오마이뉴스에다가 발언자의 발언 취지와 무관하게 반론하도록 한 뒤에 그거를 정정했다라고 자기 SNS에다 올리냐고. 자, 다시 마지막 마무리 한번 보세요. 아이고, 어디 갔냐. 죄송합니다. 또 BTS 나오고. 위로 올라가. 올리셔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아, 최근 영상이구나. 자, 마무리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해당 언급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자, 알려온 거잖아. 네. 그럼 반론권을 행사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황당한 주장에 대한 정정이다. 이분이 법학자잖아. 법학자. 법학에서 국어는 잘 안 가르치나요? 그러니까 물고 물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계속 본인은 정정이라고 쓴 것부터 그럼 네. 수정해야죠. 왜냐하면 만약에 당시를 제가 수정하라고 할 제 거예요. 기사에 대해서 내가 오마이TV 가서 내가 기자로서 리포팅을 했어. 그런데 내 동의도 안 받고 마음대로 반론을 내주면서 그걸 정정으로 언론 플레이할 수 있도록 오마이뉴스가 만약에 이용당했다면 저는 오마이뉴스에다 강력하게 항의할 겁니다. 이거 함동균 박사 입장에서는 되게 그리고 하나는 이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경향에서 나온 함돈균 박사의 인터뷰 내용을 워드로 바꿔서 홍사훈 쇼에서 썸네일로 썼던 걸로 알아요. 그 썸네일 안에 캡처본인지 좀 비교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도 올려서 마치 이 사람이 나에 대해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발언은 허위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공격적 발언 중이야. 하고 좌표를 찍혔다고 당사자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명의 평론가, 한 명의 학자, 혹은 한 명의 스피커를 향해서 왜 자꾸 이렇게 좌표 찍기를 해서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 혹은 지지자들을 그쪽으로 여론몰이를 하는데 활용을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활동. 건면 드리건데 그냥 좀 긍정적인 메시지로 일종의 이거 네거티브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데 또 네거티브라고 그러면 또 거실까봐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내가 또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잡아먹었잖아 지금. 이게 안 좋은 영향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좀 긍정적인 메시지로 좀 정치 사회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 또 하나 좀 언론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털고 갈게요. SBS 그알 사태. 일파만파인데 지금 몇몇 그래도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언론노조 SBS 본부에 대해서 야 니네 제정신이냐라면서 규탄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굉장히 규탄하죠. 그리고 지금 저도 지금 오기 전에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고 한다면 사실 그때의 보도를 잘못된 보도를 복귀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논평을 하는 게 맞는데 한편에서는 사과하고 그것도 공식 사과에 또 한 번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는 이상한 문구를 넣어가지고 살인 이렇게. 아우 그래서 그걸 넣으면서 사과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조에서는 그걸 인정 못하겠다는 듯이 그게 마치 언론 길들이기라고 프레임화 해가지고 반론하고 공격하고 반박하고 이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